경기도 시흥시가 대한민국 서해안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 분을 모셨는데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해 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시흥시 백오동, 정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원 이동현입니다. 이렇게 의정 포커스를 통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시흥하면은 일단 거북선부터 떠오르는데요. 네네. 저희 어제 여행 작가님 굿모닝 OBS에 나오셔서 경기 바다 소개하면서 거북선 한번 꼭 가봐라 하고 여러 네. 가지 사진하고 같이 소개를 감사하네요. 해주셨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장으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가 해양 레저의 전략적 거점이 돼야 된다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네. 우리 경기도에는 시와호라는 이제 큰 호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와호가 시흥, 안산, 화성을 광역으로 연결돼 있는 큰 호수고요. 네. 이 아시다시피 시와호가 과거에는 해양 오염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그랬죠. 느껴졌었어요. 네. 근데 지금의 이제 시와호는 이제 물도 맑아졌고 낚시나 해양 레포츠가 가능할 정도로 경관도 빼어나고 네. 파도도 적은 아주 좋은 지역이 돼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 모두 아시다시피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장이 들어서면서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돼 있는 거고요. 네. 경기도 이 특히 남부 쪽에는 이 도민들께서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현재는 시와호가 유일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 경기 바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 해양 레포츠의 중심지로 시와호와 이 거북섬을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전략적인 해양 레포츠 거점으로 키워가야 된다. 이런 주장과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서퍼들이 서핑하려고 양양이나 뭐 부산 기장 이런 데까지 가는데 경기도 가까운 경기도에 인공 서핑장에서 충분히 연습하고 가셔도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 또 어제 작가님 여행 작가님도 얘기하셨지만 거북섬이 워낙 상가 공실률로 자꾸 언론에 네. 나오니까 저희 느낌에는 이게 무슨 건물만 있고 약간 유령 도시 같은 데인가 이런 이미지도 있었는데요. 네, 전혀 네. 아니라고 어제 강조를 하셨는데 네. 지난 대선 때도 이 거북섬 상가 공실률은 정치적 이슈가 됐잖아요. 네. 네. 의원님은 지금 거북섬이 이런 해양 레저 전략적 거점이 돼야 된다 해서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어떤 얘기일까요?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거북섬이 마치 유령 도시인 것처럼 뭐 상가가 전혀 입점하지 않고 네. 뭐 이렇게 야당에서 사실 정치적으로 공세를 이제 펼쳤다고 보고요. 네, 사실 네. 선거 당일날까지도 이제 우리 야당 지도부에서 오셔가지고 이걸 정치 쟁점화하는 거에 하려고. 대해서 사실 시민들도 굉장히 분개를 했었고 저도 좀 사실 화나는 예,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사실 현재 이 거북섬에 가보시면 매우 활발하게 이 해양 레저 관련된 인프라들이 확충되고 있고 네. 공실률도 물론 이제 공실률이 적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매우 빠르게 이제 상점들이 입점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우리 도민들께서 아마 주말에 시간을 내서 가보시면 실제 운영 중인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네. 대기까지 하시면서 즐기셔야 되는 그 음식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한번 꼭 와보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경기도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이 시와호 거북섬 일대에서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주말부터 화요일까지인데요. 한번 꼭 오시면 네. 아마 이 해양 레포츠가 시와호를 중심으로 또 거북섬을 중심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꼭 한번 와보십시오. 네, 의원님 처음에 시흥, 안산, 화성이 접하고 있는 시와호가 한때는 환경 해양 오염의 어떤 대명사 같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 시흥만이 아니라 화성, 안산도 같이 발전하는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광역 해양 관광 벨트 조성 이게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고 네. 보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와호가 이 반경 둘레가 한 100km 가까이 되거든요. 어허. 생각보다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해수가 융통을 하면서 네. 해수화돼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는 안산과 시흥 그리고 화성이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이 경기도민들이 해양 레포츠를 즐기기에 굉장히 좋은 거점이고 네. 앞으로 시어오를 이 경기도 남부 지역의 해양 레저 중심지로 키워 나간다는 게 경기도 경기만을 어떤 해양 거점으로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경기도가 행정적 정책적으로 어떤 걸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예. 이 시화호를 또 거북섬을 해양 레저 중심지로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개별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네. 경기도 전체의 종합적인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네. 첫째로는 이제 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더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해양수산부의 공모 사업이라든가 국비 확보에 경기도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 이제 거북섬 일대를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지정하고자 했는데요. 이게 네. 이제 해양수산부의 공모 사업으로 나왔었습니다. 아, 네. 이 거북섬 기준으로 보면 한 1조 민간 투자까지 포함해서 정부 재정 한 1,000억 그리고 그 민간 재정 민간 투자가 한 8천에서 9천억 정도 들어가는 대규모 네. 공모 사업이었는데 이게 7월 말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래 우리 이제 거북섬이나 시흥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 기대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공모 사업에서는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유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모 사업의 결과가 두 군데가 선정됐는데 네. 통영과 포항이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통영 포항. 네.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해양 레저를 즐기는 인구의 상당수는 서울과 수도권에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통영과 포항은 우리나라 남부에만 있는 거거든요. 예.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두 군데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다행히 국회에서 이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 공모 사업을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네. 올해 9월에 아마 추가 지정을 할 거로 보이고요. 요 지정할 때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런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북섬 일대 공신률 상가 공신률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는 이제 공신률이 빠르게 줄고 있어서 이제 이 거북섬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도민들께서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 언론에서 이 공실률 문제가 과도하게 부풀려지다 보니까 금융권이 대출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 문제가 또 네네. 있네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 신보를 통해서 우리 이제 거북섬 일대에서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역 특례 보증을 좀 확대해 준다거나 네. 확보해 주는 이런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주시면 거북섬 일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 경기도 관계자분들 중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면은 지금 우리 의원님의 이동현 의원님의 지원 부탁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9월에 선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시흥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서 송전선로 문제가요. 시흥의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 사업 특화 단지가 들어온다 하는데 이 송전선로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반발이 있었잖아요. 네, 주민분들이 사실 어느 지역이나 이 송전선로 들어온다 하면 일단 맞습니다. 반발이 커지는데 걱정이 있으시죠? 예, 네. 안전 문제나 재산권이나 이게 갈등이 오랫동안 있었다고요. 네. 한 3년 정도 이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시정부 그리고 네. 정치권과 갈등 또 뭐 협의 뭐 여러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345K 시흥 송도 구간 송전선로가 네, 이제 네. 100곳 이제 지역 지역 주민들 도시네요. 네. 주민 밀집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이런 주민들의 좀 우려가 있었던 거고요. 현재는 주민들께서 이 안전 문제나 이제 공사 중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제로 많이 이해를 해주고 계신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최근에 이제 극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서 네. 타결이 된 건데 어떤 노력을 하셨던 걸까요? 이거 보통 아, 어려운 일이 뭐 아닌데. 사실 이제 주민들께서 여러 차례 이제 거리 집회도 하시고 네네. 또 뭐 저희 정치권이나 또 시에도 항의 방문도 해주시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시 차원에서 우리 이 주민 비대위와 함께 여러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또 결론적으로는 시민들께서 이제 이 국가적 사업이거든요. 이 3, 4K 송전선로 문제는 단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송도와 시흥이 이 전력망 확보를 통해서 향후에 바이오나 AI 관련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고 또 감사하게도 서울대가 대안 노선을 좀 제안해 주셨었어요. 아하. 이게 협상에 좀 답보 상태가 있었는데 네. 서울대가 이제 서울대 부지내로 대안 노선을 제시하면서 아. 좀 협상이 좀 접합이 좀 생기게 됐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 3년 가까운 시기 동안 이제 주민들 지나갔죠. 갈등이 예. 있었던 거거든요. 요 과정에서 좀 시흥시가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방향 제시도 좀 명확하게 했다면 주민들께서 좀 더 안심하고 요 사업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여튼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의원님이 그 5분 발언 통해서 바이오 R&D 허브센터 이 기반 시설 같은 걸 경기도가 먼저 투자해라. 기업들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먼저 나서줘야 된다는 네, 얘기를 네. 하셨는데요. 이 배경이나 이유를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 혹시 코리아 바이오 웨스트 벨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못 들어봤습니다. 저는. 네. 제가 이제 이 시흥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 경기도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한번 붙여본 이름인데요. 네, 네. 경기도는 이제 고양, 시흥, 화성을 중심으로 바이오 산업 육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을 하고 있는 서해안 거고요. 쪽으로. 그렇죠. 네. 근데 대한민국의 이 바이오 산업의 실제 이 핵심 거점이라고 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네. 예, 이제 송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도, 예. 인천 송도 예. 거기도 서쪽이니까. 그쵸. 네. 근데 송도에 아시다시피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대기업들이 이제 입주해 있는 상태고요. 이제 경기도는 이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핵심 거점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심이 이제 시흥시가 최근에 이제 바이오 국가전략 산업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면서 시흥시가 이제 중심 역할을 하게 됐는데 경기도의 바이오 산업의 어떤 거점으로 시흥을 경기도가 주목해주고 앞으로 이 서울대 병원이 완공되게 되면 이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입주가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현재도 네. 이제 시흥시에는 종근당이나 이런 대규모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가 이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바이오 R&D 허브센터 같은 경기도가 이 경기도 전체 고양, 시흥, 화성을 연계한 바이오 산업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네. 인천 송도까지 쭉 그 서쪽 그림을 말씀해 주시니까 맞습니다. 이게 진짜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서울대 시흥병원 네.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진다 안 된다 만들어진다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럼 이제? 네. 예. 오늘이 이제 서울대 시흥백업병원은 네. 150이나 네, 서울대 시흥백업병원이 현재 이제 공식 명칭인데 네. 다행히 시민들께서 많은 우려,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18일 날 공식 착공을 했습니다. 18일에 네. 이제 착공을 착공을 이미 했습니다. 했군요. 네, 네. 아하. 불과 이제 며칠 안 됐는데 네. 열심히 공사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 서울대 시흥백업병원 유치 과정의 우여곡절을 말씀드리자면 아마 1시간도 부족할 네, 거고요. 이 오랜 수건 사업이었고 그동안 우리 시흥 시민들 그리고 이 경기도민들께서 이 서울대 시흥백업병원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는데 정말 오래 기다려 주셨다. 네, 착공을 했으니까 네.
성공적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잘 개원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착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개원이 2029년인 거죠? 네, 현재 아. 개원 목표는 2029년입니다. 네. 들어오기만 한다면요. 서울대병원이 문만 열린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사실 이 경기 서남부권이 중증 질환 치료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 없다, 부족하다. 이게 네. 계속 지적이 돼서 서울대병원 또 유치하려고 하셨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어느 정도인가요? 서남부권. 일단 서울대병원 시흥 배곡병원의 규모는 네. 1단계, 2단계, 최종 3단계까지 서울대병원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단계는 이제 800병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 규모로는 5,800억 정도가 됩니다. 매우 큰 사업이고요. 네. 요 병상 규모에서 한 200병상 정도가 뇌, 척수, 뭐 소아 신경질환 등 어떤 특화 진료 병동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서울대병원에 이제 그런 기능 플러스해서 또 이 바이오와 관련된 R&D 기능까지 이게 접목된 연구 중심의 병원이란 측면에서 네. 이 경기도 서부 서남부 쪽의 의료 환경을 확 획기적으로 바뀌는 거죠, 바꿀 수 이거 있을 진짜. 거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요. 서울대병원이 최종적으로는 2단계와 3단계까지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29년 이후에 서울대병원의 어떤 운영 계획이나 운영 목표 달성을 고려하면 앞으로 서울대병원이 이 경기도 남부에서 도민들의 의료 복지에 큰 역할을 네. 담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서울대 병원 하나가 더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나 정체성에도 영향을 줄 텐데 네. 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바이오 특화 단지하고 이 서울대 병원하고 앞으로 어떻게 시너지를 내게 될까요? 그 서울대병원이 당초 그 추진되는 계획 단계부터 네. 이 사실 2009년에 이제 서울대와 시흥시가 이제 협약을 맺고 시작된 맞아요. 사업인데요. 2009 년부터 한 시작했어요. 15년 맞아요. 넘었습니다. 됐는데 그때도 이 의료 클러스터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네. 정식 명칭은 서울대 시흥 국제 캠퍼스 유치 및 건설 및 의료 클러스터 구축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이제 그 일환으로 서울대병원이 지정된 거고 이 의료 클러스터의 핵심은 이 상급병원으로서 종합병원으로서의 어떤 진료 또 의료 복지 포함해서 이게 사실 병원에서는 임상 실험이나 이 제약과 관련된 임상 실험 또 여러 이 연구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연구 기능과 관련해서는 서울대병원이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최고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네. 병원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그러니까 제약회사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이 임상 연구나 서울대에서 나오는 임상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계한 연구 기능이 강화된 병원이고 이게 시흥시와 뭐 넓게는 이 경기도 서부 벨트의 바이오 관련 산업 육성에 매우 그 긍정적이고 뭐 앵커 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게 해양 레저, 첨단 바이오, 의료, 서울대 시흥병원까지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시흥시는 우리가 알던 도시가 아닐 것 같은데 네. 이 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청취자분들께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앵커님께서 그렇게 연결시키시니까 저도 그 그림이 대단하다 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게 되면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 시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현재 제 지역구인 백옷. 백옷 또 정왕동 이렇게 정왕동. 기준으로 보면 예전에는 이제 산업단지 배후도시의 이미지가 맞아요. 강했습니다. 네. 물론 이 산업단지 배후도시의 이미지는 직장도 있고 직주 근접이 돼 있고 살기 좋은 도시 이런 것도 있지만 도시의 브랜드 측면에서는 네. 보완할 것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관광 산업과 또 첨단 산업 그리고 기존의 우리 시흥의 먹거리가 됐던 시화공단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 발전의 형태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예를 들면 관광 산업은 이 도시의 매력도를 올립니다. 사람들이 도민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 첨단 산업은 이 도시에서
아이를 낳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네, 정주 요건에 대한 이제 어떤 의미를 주죠. 사람들을 이렇게 살게 하는 네.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 그리고 사람들이 오래 살게 하고 살고 싶은 도시 이것을 만드는데 이런 관광 산업과 또 이 바이오나 서울대병원에 있던 첨단 산업들이 연계돼서 발전한다면 시흥시의 미래가 이 대한민국의 네. 또 이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 크게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시흥 이사 갈까 말까 망설이시던 분들이 마음의 결정을 내리실 것 같은데 시흥의 미래가 밝습니다. 네. 인사 오십시오. 이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경기도다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네. 이 방송 듣고 계실 시흥 시민들 또 경기도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이 도시가 이제 새로운 브랜드로 또 이렇게 첨단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사실 시민들의 동의와 협조가 정말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정부의 노력과 더불어서 경기도의 재정적 또는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이 시흥시를 바이오 중심의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거점으로 인식하시고 네. 이거에 대한 집중 투자를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양레저 시와우를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 산업 육성의 거점을 거북섬으로 잡고 이거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금도 경기도는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지원을 하고 계시고 뭐 좀 시간이 있으니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경기도에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시흥은 이미 이제 평택과 함께 네. 제 지역구는 이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 100곳 일대 그러니까 이제 경제자유구역이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지금 고양과 안산 등지도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을 시흥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이 경기만 일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어떤 거점 역할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의정 포커스 이동현 경기도 의원님 시흥 발전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